K-팝 데몬헌터스 마케팅을 욕할 수 없는 이유. 마치 AI한테 요즘 유행하는 걸로 적당히 작품 컨셉 잡아달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 K-팝 아이돌이 악령을 퇴치하는 비밀 조직 컨셉의 작품 K-팝 데몬 헌터스. 공개 당시엔 상상도 가지 않는 막장 컨셉 같았지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된 한국 문화와 매우 모범적인 스토리텔링, 특히 상상도 못한 완벽 고증으로 크게 호평받으며 전세계 1위를 해버리고 많은 상상치도 못한 대이변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넷플릭스도 상상 못한 이변이었는지 제작 당시엔 고작 트럭 하나 빌려서 라면이나 나눠주는 수준의 매우 소극적인 마케팅을 편성함. 근데 이제 상상 이상의 대작임을 깨닫고 나서야 콜라보도 열심히 하고 그 비싼 타임스퀘어 전광판까지 사고 마케팅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고. 한국 그 자체를 구현해버린 애니가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진작 돈 좀 쓰지 않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도 뜰 줄 몰랐잖아. 냄새나는 신작 영화. 최근 K-팝 데몬 헌터스가 영화 탑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1위 제목은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1위를 해버렸다. 내용은 의외로 평범한 해상사고 다큐멘터리다. 내용은 메인 발전기 고장, 정화조 다운, 변기 막힘. 그러면 생각돼. 그만 알아보자. 근데 제목 레알 못 참겠네. 기생충 북미흥행 따버린 국산 애니. 킹 오브 킹스. 이게 뭐냐고.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 원작임. 미국에서 개봉하고 미국 타겟으로 영어로 더빙하고 수익 대부분이 북미인데 국산 애니인 줄은 어떻게 아냐고? 아니, 한국 감독, 한국 각본, 한국 제작. 심지어 돈 안 될 것 같다고 고민하는 투자자들 설득하려고 북미 시장 진출 계획까지 어필하여 완전 100% 국내 투자 유치해낸 완전 토종 국산 애니메이션 맞음. 그리고 지난 5월 11일 기준 북미에서 5,900만 달러 넘게 벌며 기생충을 제치고 북미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가 된. 숨겨진 진짜 1위 영화. 죄송합니다. 전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기생충을 누르고 한국 영화 북미 흥행 1위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기생충은 물론 킹 오브 킹스마저 누르지 못한 영화가 한편 있었습니다. 바로 너짭 땅콩 도둑들. 얘도 나름 제작비 한국 콘텐츠진 후원이 되고 한국 제작사가 지분을 가진 캐나다 스튜디오에 하청을 준 얘도 한국 영화라 할 수 있다. 4,200만 달러를 들여 북미 6,400만, 전세계 1억 2천만 불을 벌어들였는데, 문제는 말이 필요 없는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과 128편뿐인 시네마스코어 A+ 등극의 킹 오브 킹스와 달리 그의 최악의 영화 파오르면서 아동용 애니 감안해도 어디 자랑하기 매우 민망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발용점정으로 엔딩 크레딧에 아무 이유 없이 그때 유행하는 강남 스타일을 띄워넣는 등 초창기 한류 문화 특유의 단순한 유행 편승 기조도 눈에 띈다. 솔직히 이런 영화가 어떻게 1억 달러나 벌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마치 절대 플레이하고 싶지 않은 게임 플레이 영상 같다. 과거의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어느 회사의 모범답안. 얼굴이 검해지면 즉시 입술이 튀어나오고 머리에 원반이라도 맞으면 바로 눈이 찢어지고 원주민을 쏴죽이며 인디언 동요를 흥얼거리는 등 어렸을 땐 그냥 본 애니메이션이 다시 보면 매우 무시무시한 인종차별을 담고 있었다. 그땐 톰과 제리, 루니툰, 드루피 할 것 없이 이런 장면이 버젓이 만들어지고 극장 상영까지 되었다. 매우 잘못되었지만 분명 과거의 시대상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 답을 루니툰을 만든 워너브라더스의 DVD 문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보게 될 만화는 제작된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민속적, 인종적 편견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 당시에도 잘못되었고 오늘날에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의 워너브라더스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는 원래 만들어진 대로 표시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웃겨서 용서받은 노출 장면. 아빠와의 내기 때문에 알몸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반. 영화가 15세 관람가라 그런지 비눗방울, 수풀, 원반, 아주 창의적으로 19금 해피모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통과됐다고? DVD 코멘터리에서 밝히기. 해당 장면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원본은 유럽 가서 보세요. 딱지를 붙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 직원들이 우울한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다. 유쾌하게 봐줘서 잘 넘어갔다고. 그리고 심슨 극장판 아직 안 봤으면 꼭 보세요. 명작이. 캐릭터 손가락이 4개인 이유. 이런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말고 왜 미애니에선 과거 미키마우스부터 심슨, 스폰지밥까지 대부분 손가락이 4개일까? 일본은 정적인 대신 캐릭터 대사 위주로 밀어붙이는 반면 미국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에 초점을 주는 영향이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리 한번 하자면 특히 바쁜 손 그리는데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손가락 하나 줄이는 게 전체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아주 큰 노동력을 절감시켜줬다고. 그 외에도 비교적 비현실적으로 비율이 조정된 만화 캐릭터에게 손가락 5개를 다 그려주면 손이 너무 커 보여서 비율상 4개가 적당하다고도 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손까지 큰 뽀빠이는 물론 비교적 현실적인 작화의 한국 제작
작사의 하청을 맡긴 아바타 앙의 전설과 분덕스를 보면 손가락이 멀쩡히 5개 다 있는 걸 볼 수 있다. 혹자는 심슨 손가락이 4개인 이유가 합법적으로 매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라 주장한다. 아무도 몰랐던 네모바지의 폰지밥 진엔딩. 집이 없어져도 척추뼈가 나가도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도 다음하면 어차피 멀쩡해지는 네버엔딩 스토리인 스폰지밥이지만 사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상의 진엔딩은 이미 나 있었다. 바로 2004년작 스폰지밥 극장판. 당시 감독이던 스티븐 hillenburg는 시즌3와 이 극장판을 끝으로 스폰지밥을 종영시키려 했으나 니켈로디언은 스폰지밥을 놓아줄 수가 없었고 극장판과는 별개로 이후 시즌4부터 폴 티빗이란 새 감독이 이어갔다. 실제로 보면 내용상으로도 결말을 염두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플랭크톤은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는 데 성공하고 스폰지밥은 무려 집게리아 2호점 점장으로 승진한다. 결국 스폰지밥은 계속되면서 또 다른 평행세계가 되고 말았지만 팬들은 스티븐 hillenburg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극장판을 정사로 취급한다고. 참고로 이 극장판도 한국 하청이라 한국인들 엄청 나옵니다. 스폰지밥 레전드 검열. 스폰지밥의 앞니를 모으자 엄청난 위성의 가수가 되어버리는 스폰지밥 에피소드 재즈 스폰지밥. 근데 이 에피소드의 영국판 검열이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는데 That should seal up that drafty gap. All better. That should seal up that drafty gap. A 2, a 1, a 2, a bubbly boo. 너무 억지가 아닌 너무 자연스러워서. 슈퍼마리오 극장판 2가 기대되는 이유. 전 세계 10억 달러를 끌어모으며 엄청난 호평을 받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극장판. 그 후속작이 26년 4월 다시 돌아오는데 슈퍼마리오 2편 정확힌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이름에서처럼 슈퍼마리오 갤럭시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다. 전에 한번 짧게 다룬 적이 있지만 스토리보단 플레이가 강조된 슈퍼마리오 시리즈 중에서도 갤럭시는 이례적으로 진지하고 깊은 분위기와 서사를 내세우고 비주얼부터 음악까지 웅장한 우주를 담아낸 명작이다. 그러면서도 슈퍼마리오답게 게임 플레이도 만점 그 자체다. 처음 제작 발표 당시에도 이 점을 강조해줬으니 되도록 그간 마리오에서 보지 못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가장 큰 여운을 남긴 1편의 엔딩을 따와줬으면 걸작 확정. 인권 모르겠고 로젤리나 데려와. 다시 보면 마을 단위로 사기친 영화. 픽사 영화카는 라이트닝 맥퀸이 레디에이터 스프링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맥퀸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 어긴 죄는 과속과 트레카의 공도주행.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고로 떨어졌고 사이렌이 들리자 바로 멈추려 했는데 점입가경으로 이늙은 경찰차가 달리니까 총소리가 나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다 사고를 내는 극한의 억가를 당하고 마는데 이 미친 포르쉐는 그걸 또 맥퀸 보고 고치라고 하고 판사는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원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중장비를 시켜야 할 일을 트레카가 해야 한다. 애들 만화답게 우상 만나서 성장하고 좋게 끝나서 망정이지. 다시 보면 시골 마을이 외지인한테 공사 쳐서 도로 까는 무시무시하기 그지없는 스토리다.